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부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맡은 강사 서봉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와 대치세움 학원에서 고2 과학과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과 내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학습 방법 및 수업 안내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개정교육과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통합과학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개정 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은 과학의 기초단원과 과학과 미래사회 단원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서 통합과학 1과 2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들어간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수능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내신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저 첫 번째 보시면은 과학의 기초단원 같은 경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거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단원 4가지 요소들과 함께 연계되어서 출제가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수능은 당연한 거고요. 내신도 수능의 영향을 항상 받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적인 문제들이 나올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단원은 열심히 하면 잘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의 통합자라는 것이 이제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선생님들도 여러 선생님 들어오시고 물, 화, 생지 단원이 다 분류되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우리 사대부고 학생들 이제 입학을 했고 배정을 받아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사대부고 들어갔을 때 우리 학생이 얼마나 과학 수준이 될 것이냐, 어느 정도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준 편차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중간 정도이고 평균은 68점대면은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못 풀 정도예요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데, A 성취도를 받은 학생들이 지금 10% 정도에서 24년도 가니까 얼마가 됐어요? 29.6%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30%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을 뜻하냐? A, B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많을수록 중상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내가 이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걸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저희 여러 선생님들이 교과서 필기 위주로 시험을 출제하고 계시고 선택형은 28문항 정도예요. 그래서 28문항이면 이 지역 내에서 좀 문항수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서술형, 서답형이 일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난이도를 저는 중상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화학이랑 생명, 물질 각각 특성을 조금 알아볼 텐데요. 우리 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유형의 유형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빈칸 문제라든지 또는 실험 과정 문제라든지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문항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과목이었고 비교적 그래도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은 그림이랑 제가 같이 가져왔어요. 실제 기출인데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쉽게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워낙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내용들이 자료도 하나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반복적으로 유형을 반복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게 되는데, 일단 수준은 고1 모의고사 11월, 12월쯤에 치는 그런 모의고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보기만 좀 더 길게 바꾸는 형태예요. 그리고 문항수가 그런데 너무 많아서 시간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의 경우는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통합과학, 지구과학, 생물은 너무 쉬운 편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원 과목으로 가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원 과목을 가져오셔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원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필기, 프린트,
따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굉장히 잘 해야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물리화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과학은 암기도 많기 때문에 생물, 지구과학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감점이 되면 성적이 많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 문항수의 차이점인데요. 4가지 물화생지로 제가 또 나눴고요. 문항수 보시면 생명은 3, 지구과학은 8, 화학은 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항수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비율을 다르게 배웠는데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문항이 나올 거다, 6문제씩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스킬적인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배운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통합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생명의 개념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과목과 1과목과 연계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수능형 모의고사도 절대 놓치지 않고 풀어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이제 많이 격동하는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28학년도 수능 예상 문제가 나왔고 그 예상 문제는 융합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신을 할 때도 공문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보통은 이제 서술형, 논술형을 강화해라. 그러면은 갑자기 문제가 확 바뀔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술형이 들어가게 되는 학교들도 종종 있을 거고요. 사대부고도 공부 잘하는 학교죠. 열심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운술형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추론 능력 이런 걸 보는 문제들이 한두 개라도 들어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대비가 되어야 한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3문제만 간단히 가져왔어요. 자료 해석 능력, 수능 문제에서는 자료 해석 능력을 또 강조하고 있고 규칙성과 경량성을 파악하는 거. 이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프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가설에 가짜만 들어도 막 치를 떱니다. 네, 그거를 조금 없애주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대단한 친구 한 명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작년에 남학생이었는데 처음 찾아올 때 몇 점이냐 물어보니까 23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점수로 따졌을 때 7등급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이 엄청 대단한 건 였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55점이 뛰어가지고 78점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제 수업을 들은 작년 친구 중에 가장 많이 점수가 오른 친구여서 제가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그 친구의 점수로 보면은 3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9등급에서 무슨 등급으로 바뀌죠? 5등급으로 바뀌죠.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생각해보면 7등급은 몇 등급? 4등급이고요. 그 친구가 올랐을 때 3등급 초반이었거든요. 그 딱 내려오면은 2등급 초반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조금만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감 잡고 한다면 1등급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볼 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수혜가 있고 이런 등급제가 누군가에겐 피해가 있다. 근데 내가 피해 보고 울려면 우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내가 유리한 거다라는 생각을 이때보다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느냐. 자, 제가 소개드릴 거는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죠. 개념 정리는 거의 이 통합과학에서 40%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수업 중에는 이렇게 개별 틀을 드립니다. 개별 틀을 주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교과서 필기 내용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걸 그 자료를 안 보고 선생님이 주는 자료만 봐요. 물론 제 자료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 학교에서 주는 필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2번 듣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절대로 학교 수업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이 필기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포함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저 이제 필기 노트를 이렇게 주는 건데 좀 더 학생들이 한 20%는 학생들이 완성을 시키게 하여서 좀 더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책이 단권화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단권화 했을 때 장점은요. 학생들이 그냥 그거 하나로도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확실히. 그래서 그걸 믿고 내가 거기다 계속 포함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가 진짜 공부냐? 저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해요. 단거나 하는 것까지는 학원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주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개념 체크를 하는데요. 개념이 내가 확실하게 외워졌는지, 원리를 이해했는지 빈칸을 빵빵빵 해가지고 이거를 풀게 해요.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내가 단원별로 한 장 요약을 지를 주면 학생들이 그걸 외워야 합니다. 근데 외우는 방법도 제가 그때그때 알려줘요. 왜 그러냐? 학생들은 너무 많은 것들, 국영수, 사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개념이나 원리 같은 것들을 쫙 펼쳐놓습니다. 펼쳐놓으면은 출력이 잘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펼쳐놓은 것을 모아서 구조화를 빡빡빡 시켜줘야지만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배웠던 것들이 바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화하는 작업은 무조건 중요하고 복습할 때도 이걸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료 해석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한테 친구야 너 그래프 한번 해석해봐 라고 하면 그 친구의 눈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에서 여기 곡선만 봅니다. 보통은. 왜냐? 이 그래프 유형은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X, Y축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신은 디테일의 싸움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무슨 물리량인지 보시고 그 상관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기본이 잡혀야지 2학년, 3학년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 보는 방법, 그래프 보는 방법, 자료를 해석하는 스킬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문제풀이죠. 자, 여기서 학생들이 그전까지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1등급 문제에서 막힙니다. 아니, 여기 무슨 아주 큰 옹벽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고심을 많이 하다가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 막 예를 들어서 2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뭐 한두 명의 학생은 1등급 문제까지 과제로 완벽하게 풀어오는 학생도 사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했던 학생들일 확률이 크죠. 자, 그런데 아직 그 공부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저는 2등급 문제까지는 무조건 풀어오셔야 하고 1등급 문제에는 다 별표여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읽어는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1등급 문제를 못 보냐? 그게 아니라 저는 자습 시간을 활용을 해서 수업 앞뒤로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이 제가 직접 찍어 놓은 1등급 문제 영상이 따로 있어요. 문제별로. 그래서 그 영상들을 꼭 시청하고 저한테 인증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래도 2등급 문제 풀고 풀이를 듣고 나서 좀 이해한 다음에 1등급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계속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안내를 좀 더 드리기 전에 문제풀이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제 유형별로 저는 기출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역학 파트, 생물의 시스템 파트 이렇게 묶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럼 기출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선 내가 구성을 하는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입시부터 영재고까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주요하게 잘 풀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신유형이라고 좋다는 문제까지 제가 성북, 대치, 반포, 목동, 강서, 영통 지역 등의 주요 학교의 문제를 묶어서 유형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분기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신유형도 무조건 풀어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을 많이 모아서 준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장 중요하게 1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이건 보통 2회에서 3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두 면을 보세요. 제가 작년에 한 학교에 적중한 문제들을 쫙 펼쳐놨는데 사실 훨씬 많은데 이것만 가져왔어요. 제 자랑 잠시 했고 근데 사실 이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는 파이널 고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전에도 다 풀어봤던 문제들도 있고요, 사실. 자, 뭐가 중요하냐? 아이들이 오면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보기를 잘못 봤어요, 이번에. 저 이번에
마킹을 잘못했어요. 기억, 니은 거꾸로 봤어요. 그러면 저 막 쓰러지죠. 와, 이러면서 같이 막 쓰러집니다. 그것도 너의 실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하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 그런 실수 많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아주 엄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엄선한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꼭 풀게 하고 시험 불안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할 때도 이렇게 시간을 재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여기 두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과학을 열심히 나는 한 것 같다. 손들어 볼래요? 없나요?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어요. 여기 100명 있어도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사실. 자, 중학교 때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별표 쳐놓은 것들은 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연계되는 부분들을 내가 몰라도 고1 때 할 수 있지 않아요?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개념조차도 너무 헷갈린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나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여기 남은 한 열흘 동안 이 부분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치? 그 중학교 때 문제집으로 수권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 수권이 뭐였지? 여기 보시면은 유전 법칙, 유전이란 게 그게 뭐였지? 그냥 용어만 조금 읽어보고 오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중요한지 고1 딱 들어와서 공부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요 정도는 같이 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저희 5시부터 7시 반 되어 있지만 오늘 좀 조정이 되었어요. 더 학생들한테 맞는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7시 반에서 10시로 조정이 있다는 거 조금 수정 부탁드립니다. 시간표도 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매주 테스트를 진행하고 성적표를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공유할 때 주간 테스트 성적이랑 평균이랑 과제 점수랑 과제 성취도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복습 영상은 유튜브나 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다시 보게끔 하고 있고요. 성취도 따른 클리닉, 필승 클리닉을 진행하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정이 들수록 같이 모여서 노는 클리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대면해서 클리닉도 진행하고 단체로도 진행해서 판서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클리닉을 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또는 개강 후에 요일을 지정해서 시작할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주 수업당 6시간 정도, 한 명당 6시간 정도의 클리닉을 했더라고요. 이거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전체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 때 선생님한테 처음 질문하는 걸 꺼렸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이거 답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1대1로도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간단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글로 적어서 알려주고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정답게 이렇게 손글씨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좀 질의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강 후기가 원래는 여기 선생님 어떤 사람이고요. 저 100점 맞았고요. 저 3등급에서 1등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쫙 나와야 합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진로가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1학년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연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조건 통합과학은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답답함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많이 온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대부고 공개특강을 24일 월요일 6시에 통합과학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40분 정도만 컴팩트하게 무엇을 알아볼 거냐, 이 사대부고 시험 분석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미리 보는 기출풀이집이라고 해서 그 기출풀이집을 주고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